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이러한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로드맵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CI/CD 등 매우 많은 기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기술을 다 익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는 없고 자신이 일하는 환경 또는 가고 싶은 회사의 환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로드맵에 나온 기술들 중에 공통적으로 필요로 요구를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한테는 주로 파이썬과 자바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플랫폼에 많은 툴들이 파이썬이나 자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 유명한 하도 메코 시스템은 자바 기반으로 구성된 툴들이 많이 있고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말해보자면 스칼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스칼라는 스파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신 버전의 스파크에서는 파이스파크도 성능 측면에서 스칼라를 많이 따라왔다고 해서 파이스파크를 사용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는 파이썬과 자바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SQL입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올랩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빅데이터 영역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때 이 SQ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L이나 ELT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SQL의 다양한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할 때도 SQL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슈퍼셋이나 퀵세트 같은 다양한 BI 툴에서도 SQL 쿼리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L, BI,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SQL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SQL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과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생활에서 생성되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나 이러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에 최적화된 정형 데이터로 저장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레이크하우스 등 중요한 개념들과 그에 맞는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설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사이즈의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경우 한 대의 서버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대의 서버로 처리를 하는 분산 컴퓨팅도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수 기가바이트까지는 단일 서버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단위로 넘어가면 단일 서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둡이나 스파크라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프카나 플링크라는 실시간 분산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둡이나 스파크, 그리고 실시간 분산 처리에는 카프카와 플링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모든 파이프라인은 배치 또는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됩니다. 이는 보통 데이터의 특성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에 따라 요구하는 스킬도 다릅니다.
배치 파이프라인의 경우 워크플로우를 주기적으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를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데 보통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파치 스파크나 레드시프트나 다양한 기술들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치와 다르게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카프카 플링크 또는 스파크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트리밍 파이프라인보다는 배치 파이프라인이 더 많다고 생각되지만 회사 도메인의 특성상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 같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 도메인을 가진 회사의 경우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 환경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그 외의 회사들은 대부분 클라우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비용 측면과 구축 및 운영 관리 측면이 있는데요.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구조와 함께 몇 번의 간단한 절차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손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이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손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로 AWS, GCP, 애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회사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술을 학습하면 됩니다. 하나의 클라우드 업체를 선정하여 지식을 익혀놓으면 추후에 다른 업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하나의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WS와 GCP를 같이 사용한다거나 크로스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드맵에 있는 수많은 기술과 개념들 중에 6가지로 추려서 봤는데 회사나 환경에 따라서는 이것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개발자라면 위에 6가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나눠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